네, 올 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세 사기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죠. 특히나 이번 전세 사기의 경우 2030 젊은 세대들 사이에 피해자들이 많았고 또 그중 일부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면서 참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가람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게 단순히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게 된 거, 이거 조직적인 사기 범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봤었는데요. 근데 유독 이렇게 갑자기 수천 명의 피해자가 속출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이제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되었지만 항상 제도를 좀 악용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기도 하였고 또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동산 사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100% 자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 없어요. 이제 금융권으로부터 이제 부동산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제도라고 해서 집값에 육박하는 이제 거액의 보증금을 내고 이제 거주하는 형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보는 이제 갭 투자가 유행을 했고요. 네. 그것이 2021년도경에 이제 코로나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집값이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 지역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자고 나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계약 파기 사건이 많아서 소송도 엄청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형적으로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보증금도 기형적으로 올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전세는 2년 정도 기간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로 치솟았던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제 대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보증보험 제도도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제도가 좀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도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그랬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이제 의무화되었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거든요. 근데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택 1000채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보증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제 속칭 이제 빌라왕이라고 부르던 이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 71세대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제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실제 집값보다 높은 가격의 보증금을 설정했다. 이거 자체가 좀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를 좀 되돌려 보면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고 이게 뭐 시세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막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하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곳이 빌라거나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이라던가 이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서 거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물에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에 또 많이 들어갔던 세대들이 이제 젊은 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도 별로 없고 빨리 보금자리는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을 말을 믿고 이제 거래를 맡겼는데 이 범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도 이제 범죄에 가담이 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당할 수밖에 없었던 범죄 구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이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좀 귀찮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이제 주변 시세를 반드시 여러 군데 비교해보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계속되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돕고자 이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이소. 그래서 이제 작년 대비 올해 보증금 반환 사고가 이제 3배 이상 증가돼서 이제 8,000건이라고 합니다. 1분기가.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면 이제 첫 번째로 세입자의 경매 유예 정지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당장 경매로 넘어간다.
이제 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좀 유예해달라 이렇게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주택이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집에 정도 없고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덧정도 없다. 네네. 근데 또 다른 데 옮기기는 여의치 않다 이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을 대신 매수해서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예. 이런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제 금융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최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금리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피해 가구의 경우에는 월 62만 원 생계비와 월 40만 원 이제 주거비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원책이 세입자의 경매 유예 정지 신청 그리고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 최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건 다 미봉책이다. 전세금을 당장 돌려받는 거 이게 가장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피해 구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 보증금 채권을 국가가 매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핫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맞습니다. 이제 당장 우리는 이제 이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돈을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국가가 이제 공공이 매입을 해서 우리에게 좀 돌려달라 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구제 차원에서 이제 채권을 어디서 매입하냐? 네.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캠코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캠코에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캠코에서 이제 채권을 어떻게 매입을 하냐? 사실 이제 캠코는 이제 개인 채권을 직접 매입한 적은 없고요. 네. 이제 은행이나 뭐 회사나 이제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추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코가 이런 연체 채권을 매입을 할 때 이제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정한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 채권 액수를 결정을 하는데요. 예. 결국 이게 얼마나 회수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자금 회수 가능성이 가격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전세 보증 채권은 실질적으로 이제 집주인이 돈을 못 주니까 대신 매입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금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냐면 한 10%에서 20% 정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난달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네. 우리도 지금 이제 출심업체랑 캠코랑 여러 가지 채널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네. 평가 금액이 만약에 이제 보증금이 1억이다. 네. 한 1,0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선순위 이제 저당도 다 잡혀 있으니까. 예,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1억인데 1,000만 원, 2,000원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세요. 그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어느 정도 조금 좀 합리적인 금액이 돼야지 네네. 나머지 금액을 이제 일부 받고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캠코가 그러면 이제 좀 액수를 높여주면 안 되냐 이런 네네.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캠코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뭐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배임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업무상 배임이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도 이제 캠코가 이래도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채권 매입 사업을 통해서 뭐 큰 이익은 보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회사가 손실을 본다. 회사가 너무 적자다. 네. 이러면 이제 기관 평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캠코가 개인 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개인의 피해라기보다는 예. 어떤 조직적인 이제 범죄 사기였고 네.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올라간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정책과도 이제 맞물렸기 때문에 예. 어떤 이제 사회 제도적인 피해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어떤 개인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조직화되고 지능적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그럼 우리는 왜 또 안 도와줘?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형평성을 지키면서 또 이 법 제정하는 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 참 쉽지 않은 이 상황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앞으로 또 추후에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쭉 이야기 나눠봤지만은 들으시면서도 이게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채권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뭐 전에 국가가 지원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손실이 너무 크지. 크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실 때는 단디 발품 팔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참 어렵네.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